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첫 번째 분석은 이익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힘의 논리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면 결국은 저는 자아라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자아라는 게 부재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아가 없다고요? 지금 일테면 우리의 지도자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장 영한 얘기를 하시네. 네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자아라는 게 자아가 없으면 없다. 네, 주소는 3주기에 방중 뒷이야기도 들을 겸 강유정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생각나세요? 3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방송 생각나십니까? 생각납니다.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자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자아가 없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코너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자아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도 잘 견디는 것 같던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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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빵 터져. 자아가 누구 자아가 없다가요? 윤석열 자아가 없다고. 자, 그로부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다행인 듯합니다. 네. 3년이 흘러서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제는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대변인이 돼 있을지. 그때는 제가 국회 갈 줄도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대변인 될 줄 국회 갈 줄도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청와대 대변인이 될 줄은. 네, 전혀 몰랐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맞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웃지 않고 조곤조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되려 일종의 조금의 그 정화 효과를 얻으셨던 게 정말 아니, 다행이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빠지고 나니까 더살롱이 지금 남자들에서 힘이 없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대체자를 도저히 구할 수도 없고.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언론들이 그 우리 정상의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루고 맙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번 방중은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맞습니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후일담을 꼭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자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그 샤오미 셀카 네.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전후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중국 측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비유법을 잘 쓰더라고요. 비유법을 잘 쓰는데 뭐 제가 브리핑한 얘기 중에 뭐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지 않는다 이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 날 오후에 그건 한한령 관련 얘기고. 네. 한한령과 모든 이제 그거를 딱 찝지 않더라고요. 이건 한한령 관련 얘기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관계는? 얼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녹더라도 한 번에 다 녹겠냐. 그런 건데. 석자 얼음은 하루에 녹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또 리창도 되게 재밌는 말을 했는데 내 안에 너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유명한 우리 드라마 가사. 대사인데 네. 그게 아마 중국식으로도 그런 표현이 있나 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대통령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나올 때 그런 스몰톡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내 안에 내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는 관계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그 비유도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2개를 선물을 경주 네. 에이펙 때 받았고 그리고 화제가 됐죠 그때 이미. 뭐 백도어 예. 보안 얘기로 네.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건 국제적인 화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제적으로 더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한테 저런 말을 한다고? 제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시진핑 주석은 농담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농담의 없었어요. 대상도 아닌 분인 겁니다. 대상도 안 하고 본인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때 아주 진짜 석자 얼음을 갑자기 한꺼번에 레이저로 녹이듯이 경주에서. 녹인 농담이 바로 이거 혹시 보안 잘 되나라고 웃었는데 대통령께서 제가 그 이야기 통신 보안했더니 백도어로 받았잖아요. 네, 그 관계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웃으면서 에이 딱 그 분위기 봤을 때 농담이 통할 것 같았어. 상대방이. 그 순간 이 농담을 받아줄 것 같았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적 판단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잘 하셔요. 그래서 샤오미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 2대를 일단 국내에서 개통을 해서 간 겁니다. 일부러? 개통을 해서 갔고 그냥 껍데기만 들고 간 게 아니라 개통을. 맞아요. 일부러. 개통을 해서 간 거고 게다가 그게 약간 구형 모델이라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것이었기 때문에 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는 상징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 뭐 저도 숙소에 뭐 약간 작은 뭐 엽서 같은 게 있듯이 꼭 기념하는 뭐 꽃다발이나 그런 거 바이가 있죠. 같은 게 네. 있기 마련이잖아요. 웰컴 뭐 드링크라든지. 그래서 원래는 당신 생각엔 그걸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려야겠다 생각하셨었대요. 그
선물 받은 샤오미로 네. 중국의 환대를 찍어서 올려야 맞습니다.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일정이 바빠지면서 그 타이밍을 한번 놓쳤는데 잘 놓쳤네. 네, 잘 놓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 만찬을 마치고 일단 만찬 분위기가 워낙 좋았어요. 근데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왜 다 전해드리지 못하냐면 그 중국의 외교가 분위기는 만찬에서 나눈 그런 정상급의 소소한 대화들조차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저희는 거꾸로 하더라도 맞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뭐를 드셨네, 숟가락을 그러니까. 뭐 들었네 이런 것까지도 다 관심사라서 그리고 애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외교가의 관례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다 썼다가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빼기도 했었는데 워낙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전속도 그렇고 뭐 촬영팀들이 좀 찍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딱 샤오미를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 순간적으로 들고 찍었는데 어떻게 또 시주석이 슥 옆에 한 발짝 옆으로 딱 가까이 와줘서 영상 좀 들어가 주세요. 우리 말하는 맞습니다. 사이에. 네. 그래서 저 장면이 네. 너무나 밥 먹고 나오는 자연스럽게 만찬 끝나고 네, 나오는 만찬 장면. 끝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네. 내가 이 이제 개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왔다. 네. 웃는 거 봐. 네. 시진핑 주소. 근데 시진핑 주석 쓱 저렇게 보이시죠? 쓱 이렇게 곁으로 와줍니다. 근데 이제 여사님들이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아 저거는 우리 외교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뒷얘기를 해드리면 네. 저 사진을 빨리 네. 대통령 성격상 빨리 이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가져간 젠더나 혹은 저희 프로그램에 또 바로 다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일 거라.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그 업로드 하는데도 아주 그냥 총각을 다퉜습니다. 네. 네. 저런 건 누가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이제 이 정상들끼리 만나면 촘촘하게 의전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간에 그 프로토콜을 깨는 것도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굉장히 창의적으로 넘어서는 것 같아요. 샤오미와 넘어서가지고. 관련해서 벌써 역사적인 장면이 네, 두 두 개나 개나 나온 거예요. 겁니다. 첫 번째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네, 네. 시진핑 주석한테 서방 세계로부터 오랜 세월 공격받은 샤오미 통신 보안 문제를 거론한다고? 네. 만약에 말로 들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그날의 분위기가 어조나 두 사람의 케미를 생각해서 툭 던졌고 시진핑 주석도 그걸 그 상황에서는 이건 농담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자학 개그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자학 개그, 응? 백도어. 응. 다시 봅시다 이거 난 볼 때마다 기가 막힌데. 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通信不安全，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 빵 터졌잖아. 看看有没有后门。 백도어 확인해 보세요. 뒷문이는 확인해 그래서 외신에서 네, 지금도 보면 저 때보다 이번 만찬 때 얼굴 표정이 두 더 분이 좋아요. 훨씬 더 좋죠. 이미 한번 네, 맞습니다. 농담을 튼 사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 농담이 우리도 화제가 됐지만 중국 내에서 외교관에서 크게 화제가 됐겠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저 장면이 바로바로 정말 몇 시간 만에 바로 또 업로드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를 뭐 브리핑을 하니 많이 하다가 당신이 그냥 업로드 업로드. 가장 빠르고 가장 속도가 감 있게 네. 이 사진 이후로 스태프들 간 혹은 뭐 중국 관계자들하고의 이 대화는 없었습니까? 셀카 찍은 것에 대해서. 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스몰톡으로 오가긴 했는데 네. 더 얘기는 없었고요. 네. 제 말은 이제 정상끼리는 사진 찍는 걸로 충분히 했는데 그 이 대통령을 수행하던 우리 스텝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수행하던 그쪽 스텝 간의 대화는 없었냐 이거죠. 그게 생각보다 그 워낙에 좀 단독 주연이시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도 두 분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저 전후로 분위기가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카 찍는 저 장면은 중국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더라고. 중국에서 SNS에서 특히 그리고 저는 좀 여사님에 대한 호평도 꼭 전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여사님이 그런 작은 실용 외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K-뷰티 디바이스라던가 한국어 학교를 간다라던가 요리를 직접 하는 모습이라던가.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 좀 짝을 이루는 게 여사님이 직접 앞치마를 메고 음식을 하는 게 매우 놀라웠나 봐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영부인이 퍼스트 레이디가 와서 그냥 음식을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실제로 하네라는 게 그 분위기에선 굉장히 놀라웠나 봅니다. 아 그런 장면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국의 그 일종의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중국어 그건 우리가 준비한 사진의 영상 없을 없습니까? 거예요. 네네. 거의 보도가 네. 구석이 돼가지고. 저도 그게 아쉬워서 중국 내에서 사진 좀 그래서 찾아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바로 쓰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와 약간 당신이 생각하는 당연히 시주석과 펑리위한 여사가 갖고 있는 품위와 아름다움도 있지만 김혜경 교수가 보여주는 그 소박함이 되게 놀라웠나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관점에서 생각하는 정상들, 달랐던 거죠. 맞습니다. 정상들의 이제 스테레오타입 이미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벗어났다. 벗어나서 놀라웠나 봅니다. 네.
자, 짜장면이 나왔다고 하던데. 작장면이죠. 볶을 작자에 장할 때 된장 고추장할 때 장에 작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이 자장면 설명했다면서요? 일부러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다. 이거.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그걸 맛을 봤는데 자장면이라고 사진 있으면 띄워봐주세요. 써 있는데 네. 그 써 있는 걸 제가 이제 그 먹는데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했는데 대통령도 같은 말 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에 온 중국인 분들이 약간 개량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도 물어봤는데 대통령도 똑같이 물어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중국 북쪽 지방에 약간 노란 콩으로 만드는 그런 장이다라고 설명을 직접 해주셨다고 시주석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짜장면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으로 개량된 중국에는 없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 알고 있어서 있다. 일부러 이걸 내서 사실은 이 맞습니다. 비싼 음식이 중국에 있습니다. 네. 하고 일부러 소개해 준 거구나. 소개해주고 사진 없어요? 더 건강한 맛이라고. 네. 예? 아, 이 사진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조차도 그 중국 외교가에서는 아, 그래요? 네. 먹었던 음식 사진도? 사실 제가 찍은 거라서 공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요 외교적으로도 혹시나 결례가 될까 봐 제가 까다롭네요, 거긴. 네, 그런 부분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네. 그 외교 프로토콜이 아주 꼼꼼하긴 한데 네. 근데 음식도 공개 못하게 하는 건 진짜 그래서 네 만찬장에 갈 때 티켓도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런 프로토콜이 꽤 엄격하더라고요. 티켓도? 네. 자, 그리고 저 또 하나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게 사자상 간송미술관에 그 간송 선생이 살아생전에 이거 일본에서 내가 사온 건데 근데 중국에 꼭 돌려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참에 이거 빨리 진행해서 맞습니다. 네. 내가 가는 동안 이거 돌려주자 그 기자회견 때 오찬 간담회 때 얘기하시는데 잠깐 봅시다. 그래도 제자리를 좀 찾아주자. 서로 각자가 있을 자리에 있자라는 의미로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급하게 추진된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줄 거는 내보니 아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라도 줘라. 저 이 사자상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샤오미를 찍기 바로 직전에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석사장과 관련된 대화였어요. 뭐였냐면 시 주석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석사자상은 일본이 가져간 걸 사온 거지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본 제국주의가 강탈해 간 것을 맞습니다. 우리 친구인 한국이 사서 그걸 맞습니다. 네. 중국에 그냥 돌려줬지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원을 짧은 시간이지만 걸어가시면서 이게 바로 일본에서 가져온 그 청나라 때의 그 유물인 거죠라고 물어보셔서 우리 대통령도 맞다라고 대답을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석사자상에 대한 얘기도 걸어가시면서 좀 길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로 사진을 찍은 거였는데 저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했던 그럼요. 게 네. 이게 제국주의가 강탈해 간 유물인 거거든요. 저걸 몇 번 돌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걸 국립중앙박물관이 통해서 가는 거지 저걸 저희가 국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 복잡하답니다. 오히려 간송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소박한 절차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우리 대통령이 많이 한 말은 증표라는 표현이었어요. 증표? 증표. 우애가 좋아지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실용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증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리에 돌아가는 증표 하나가 석사자상이었고 우리도 증표 필요하다. 판다 증표 달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 가져간 뭐 돌려달 만한 사자상에 해당되는 물건이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푸바오. 아 근데 저는 그게 참 국민 감정을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용인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용인까지 와서 판다를 보는 건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브리핑할 때도 광주 우치동물원 강조해서 브리핑해야 된다. 거기에 받아야 된다. 받아도.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이 판다라는 증표는 물론 살아있는 생물이고 서로 오가는 거기 때문에 온기가 있잖아요. 이 외교의 온도를 좀 일부러 판다라는 개체로 더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저 사자상이 실제 의미 있고 그리고 귀한 유물이 맞는지 중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5대 그 미술 관련된 기관에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귀한 유물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매우 귀한. 우리로 치자면 국립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 국가유산청 이런 식으로 5개 모든 문화재와 관련된 기관이 와서 검증을 정밀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족들이 집 앞에 맞습니다. 그 귀신을 쫓는 용도로 놔뒀던 아주 귀한 유물이라고 네, 판정이 됐고 간송 선생이 안목이 높은 거야. 1933년에 네. 가져가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이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뺏어간 건 훔쳐간 건데 그걸 한국에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이 참에 돌려줘야 선물로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돌려준 거니까 의미가 딱 맞죠. 맞죠.
센스가 좋아. 그리고 나서 판다다오. 네. 판다를 또 한 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판다 한 쌍을 우치동물원에 보내달라. 네, 그러니까 이 그 관계를 복원한다는 게 맞습니다. 서류에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국민들한테 체감이 잘 그러니까요. 되기를 원하신 거죠. 네. 저런 것들이 그런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서열 1, 2, 3위를 다 만났다. 맞습니다. 이거 처음 있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1, 2, 3 다 만나게 일정을. 제가 조금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시주석도 오찬을 하고 그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만찬으로 더 격을 높이자라고 해서 일정이 좀 바뀌었지만 그런 2순위, 3순위 그 중국의 그런 서기장분들이라던가 만나게 된 것도 계속해서 오찬이 끼워진 겁니다. 만남이. 그러니까 만나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상하이 서기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뭐 차기 서열, 그런 차기 소문도 전망으로 있더라고요. 이라고 한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또 두 분 얘기 나눌 때 너무 재밌었던 게 상하이 그 푸동강 있잖아요. 네. 강을 보면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실사구시적이에요. 저게 유인 화물선입니까? 무인 화물선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 무인 이재명 화물- 대통령이 네. 저 화물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유인이에요, 무인이에요? 유인입니까? 무인 몇 퍼센트나 유인이고 무인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상하이 서기장께서 칭화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그리고 도시공학을 하신 학자예요. 또 숫자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고. 서로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그 두 분이 굉장히 또 거기서 흥미롭고 진지한 실사구시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한참 창밖을 보면서 아 저 동방명주 야경이 아름답습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물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물동량이 얼마나 몇 TU가 되고 몇 TU가 네 되고 그런 얘기를 두 분이 나누시는데 아 이게 이제 행정을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런 대화를 또 서로 나누는구나. 그거 인상적이겠다.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서로도 인상적이었겠다.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아까 뭐 그 중국으로 말하면 국회 뭐 우원식 그 의장 개념의 그런 리창 총리도 만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렇게 각자의 구체성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 이제 김혜교 저희 그 NSC에 나오신 김혜교 교수님 이야기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다 만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네. 정치적으로도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을 짤 때 누군가는 그 염두를 뒀겠죠. 이게 길게 이어질 관계를 전제하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다 만난 것이다. 그 직관적으로 상하이를 선택하신 부분은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상하이를 가봐야겠다. 네. 거기에 임시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임시정부 컸습니다. 청사 갔을 때 그 지금 김구 선생의 사무실로 있던 곳이 지금 쉑쉑버거 그 가게가 됐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건 중국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신경을 못 쓴 건데 그 쉑쉑버거 그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임대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대통령과 일하다 보니까 가끔은 사소한 질문인 거지만 긴 질문의 일부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가령 그날도 어떤 걸 물어봤냐면 그 당시 임시정부가 있던 당시 이 건물을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임대했습니까라고 그 통역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상하이 관계자가 임대라고 딱 집어서 말하더라고요. 당시에도 임대를 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따지면 30원 정도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임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게 그 당시에 만약에 소유로 했던 거라면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제 짐작입니다. 이건 제 짐작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국식 주택이 호가 길고 그중에 2호를 지금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남아있고 관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왜 요 2호 말고 이 나머지도 그럼 사용했는지 그때 당시에 사용 현황을 굉장히 꼼꼼히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올 때 또 실용주의적으로 여기서 굿즈 팔면 어떻습니까? 후속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네. 김구 선생이 있었던 임대했었다는 공간이 지금 네. 미국의 쉑쉑버거를 팔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저거는 우리가 무슨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만들어서 근데 또 중국은 굉장히 이곳을 잘 관리하고 있고 기금도 손을 하나도 대고 있지 않다 몇 번 강조했어요. 기금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언젠가 다 이 공간을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쓸 거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저거 뭐 관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에서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네. 자, 일본이 관심이 많았나 봐요. 많았던 듯합니다. 그죠? 네. 일본이 곧 방일도 있는 데다가 원래 일본을 먼저 갔다가 중국에 갈 스케줄이었는데 그게 이제 당겨졌잖아요. 중국도 원하고 해서 당겨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일 관계가 굉장히 위태롭다 보니까 한국이 어떤 스탠스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고마운 반응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워낙에 자유와 민주주의 같이 우리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민감한 얘기 안 해줘서 고맙다. 괄호 열고 이런 이야기들 톤이 많았기 때문에. 다카이치 독도 얘기하지 말라고 언론에서 네. 일본 언론에서 네, 근데 정말로 민감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는 하나도 하신 게 없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관계가 이렇게 네, 부드럽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거. 네. 일본 다음 주 가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셔틀 외교로 갑니다. 네. 일본에서는 혹시 대통령이 이번엔 여기에 신경 쓰자 방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나라라는 곳을 가게 되실 듯한데 지방으로 왜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도 부산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단순 서울과 동경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지방 경제 그리고 지방 정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거에 또 방점이 찍혀 있으세요.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든 그 신궁으로 막 끌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 포석을 줄 텐데 글쎄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도 그 결코 네. 보통 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녀오신 다음에 일본 네. 얘기도 또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순방 이야기는 그 후일담들이 잘 안 나와서 저희가 아예 대변인을 직접 모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